자, 기초교육 1강입니다. 선물시장에 반복되는 법칙 및 지켜야 할 원칙.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못 지켰던 것들, 그리고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열심히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선 반복되는 법칙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5가지 정도를 제가 좀 들고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 시장은 항상 반복된다. 과거의 흐름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발생이 된다. 즉 과거에 나왔던 차트가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횡보장이라든지 또 횡보하다가 갑자기 상승장이 나타난다든지 횡보하다가 하락장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든지 또는 이제 지표 발표 때도 마찬가지야.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비농업 부분 지표 발표가 있더라. 비농 지표가 있어. 그러면 장세가 갑자기 한 2시간 정도 횡보하다가 위쪽과 아래쪽을 50틱씩 터지더라.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가 되면서 그 과거의 흐름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 차트를 배우셔야 돼요. 과거 차트. 뭐 새롭고 신비로운 차트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미 나왔던 차트는 또다시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차트는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만 오늘 어떤 장이 나올지는 몰라서 그런데 막상 지나보면은 아, 이거 그때 나왔던 장이랑 차트가 비슷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복된다. 과거의 흐름이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중 시장 추세는 바뀔 수 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성이 뭐예요? 유연성. 스트레칭, 막 쭉쭉 늘리고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의 추세는, 선물은 뭐가 있죠? 시장 추세 볼 때 매수, 매도밖에 없어요. 매수냐 매도냐, 홀짝밖에 없어. 홀짝짝, 홀짝. 그쵸? 올라가냐 내려가냐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 이 기준선보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으면 내가 매수를 보면 되는데, 이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움직이기 위해 되면은 추세는 하방을 꺾였다 보고 매도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다가 올라가면은 다행이야. 내려갔어. 근데 내 기준선에서 무너졌어. 그러면 당연히 손절하고 매도 스위칭을 해서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해서 복구를 해버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미 추세가 꺾인 건 알지만 저점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저점 매수 계속 물타기. 그러다 보면 종가 저가로 마감하면서 마진콜 당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종가에서 마감하는, 손실 크게 보고. 그러니까 앞전에 손실을 한 10만원 20만원 볼 거를 괜히 100만원 200만원 더 봐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손절을 못해서 그렇고, 사실 유연성이 부족해서도 그래요. 내 기준선이 있으면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추세 이제 꺾였다고 보고 하방으로 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매수를 보다가도 매도를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앞전에 매수에 꽂혀 있다 보니까 계속 매수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로 바뀐 거 알겠어. 그런데 손이 안 나가요. 왜? 물려서.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 매매 잘하신 분들은 유연성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수장이었다가 갑자기 매도장을 바뀌면 매도로 바로 스위칭 해버려요. 그냥. 그럼 손절 나가겠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의 추세는 꺾였으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 매도포로 다시 수익을 더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도로 바뀌었다 또 매수로 바뀔 수 있어. 그럼 또 스위칭하면 돼요. 왜? 가다 보면은 결국 얘들을 한 방씩 먹어요. 결국. 제가 뒤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시장은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사우디 왕자도 거래를 하죠. 그쵸? 뭐 아랍 왕자 뭐 거래하고 뭐 저기 트럼프도 뭐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객관적인 차트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투자를 할 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 주식은 뭐예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에 투자했다가 우량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운양주가 뭐 쪽팔 살 때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됐죠. 현대중공업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우량주지만 그 조선업이 망하다 보니까 결국 현대중공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유상증자하고 더 가치 떨어지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내부자들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데 외부자들은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속일 수가 없는 게 사실 선물이 뭐가 있어요? 종류가? 선물 종류가? 통화 선물, 뭐 유로, 골드, 유로, 에나, 파운드, 호주 달러,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골드, 실버, 구리, 또 지수 선물은 나스닥 다우, 그 다음에 S&P, 국내 선물, 뭐 니케이 증시도 있겠죠. 항생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즉 말 그대로 상품 시장이거든요. 상품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얘들은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어. 차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골드가 상승장을 탔네? 그럼 뉴스 안 봐도 돼요. 그냥 차트 보면은 어차피 차트가 더 빠르기 때문에 뉴스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는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객관적인 차트 안정성이 주식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는 사실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이제 매매 초보자분들이 뉴스를 좀 많이 봐요. 매매 초보자들의 특징 첫 번째, 뉴스를 맹신한다. 두 번째, 귀가 팔랑귀다. 팔랑팔랑, 귀가 팔랑팔랑. 뉴스에서 이랬더니 이거 같고 저랬더니 저거 같고 옆에 사람이라니 저러고 올라갈 것 같고 얘 말 들어보면 내려갈 것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는 거죠. 그쵸? 너무 소식에 민감한 거예요. 소식에. 그리고 보는 게 너무 많아. 초보자분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즉 이제 거의 이제 초보자분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진짜 엄청 몇천 명을 만나봤는데 다 똑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첫 번째 뉴스 맹신, 두 번째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세 번째 이것저것 다 배워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공부만 한다, 공부해서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끝까지 공부만 계속하고 근데 수익은 안 나. 즉 박사 되는 거야. 박사. 아는 거 많은 박사인데 돈 버는 박사가 아니고 그냥 아는 거 많은 박사가 되는 거야. 아는 거 많은 박사. 그럼 어디 가면 말은 잘해.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말은 잘해. 근데요 매매 잘하는 분들도 어차피 다 알아요. 그런 거는 아는데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어차피 실전 매매에서 의미 없거든.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미결제 뭐 이런 거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매매 동향 이런 것도 사실 다 의미 없어요. 저 요새 국선 매매할 때 매매 동향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왜? 의미 없어서. 매매 동향에서 뭐 외국인도 매수했는데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쵸?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차트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이것저것 보시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도 좀 이제 심플하고 이제 뭐랄까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단순한 매매 기법을 좀 저 같은 경우에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주간장의 흔들기. 주간장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장세들이 나오죠. 그런 장이 저녁에는 오히려 깔끔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이거에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 뒤에 차트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주간장에 흔들기가 나오면 막 못해먹겠다 떼 치울란다 이랬는데 저녁에 추세 터질 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간장에 흔들기는 이제 보통 메이저들의 매집 구간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매집 구간. 매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매집하고 싶잖아요. 아래 위로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터트립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터지는 건 더 커집니다. 위로 터질지 아래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총 이 5가지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 반복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장은 반복되는 거. 과거의 흐름이 현재도 미래에도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는 장중 추세는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연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선물 시장은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차트 안정성이 높다. 네 번째, 선물 거래는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투자 가능하다. 다섯 번째, 주간적인 흔들기가 나오면 저녁장 깔끔하더라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항상 반복되더라.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디언 시스템입니다. 가디언 시스템 5분봉이고,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때 가디언 시스템이 이제 상하단선의 진폭이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수렴장을 만들었는데, 자, 수렴하더니 서서히 올라가더니
빵! 위로 터졌어요. 그쵸? 이때 날짜가 언제? 2017년 12월 22일. 그쵸? 골드 가든 시스템 5분 봉이에요. 자, 그럼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12월 29일 거예요. 일주일 뒤에요. 흐름이 어때? 얘들도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서서히 올라가더니 위로 빵 터지는 그런 패턴이죠. 어때요? 흐름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가디언 시스템에서 보통 대응을 할 때는 가디언 시스템이 상단선, 이제 이 제일 위에 선이 있고 제일 밑에 선이 있잖아요. 이게 상단선이고 이게 하단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단선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 추세로 판단합니다. 위로 터질 것을 보고 매수로 배팅합니다. 바로 이렇게 상단선에 근접했을 때 들어가겠죠. 손절은 이 하단선에서 10틱을 잡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단선 밑에서 놀고 있죠. 이때는 매도 추세로 봐요. 올라탔을 때는 매수로 보겠죠. 이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바로 오후 2시, 3시경에 올라탔을 때 이때 매수 매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이제 가디언 상하단선의 진폭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가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고 보고 보통 이때 들어가면 좀 길게 홀딩하는 편입니다. 길게 홀딩하고 터질 때까지 버틸 때가 많아요. 최소한 뭐 30틱에서 50틱씩 버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참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랑 차트가 똑같다는 거죠. 약간 다른데 거의 큰 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방식도 동일한 거예요. 어차피 가디언 상단선 위로 올라탔으니까 얘들도 이때 당시에 매수를 들어가서 먹어주는 거죠. 매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티기 들어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 솔직히 시장이 언제 터질지 알면은 그냥 그때만 들어와서 딱 매매하고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놈의 시장은 언제 터질지는 10만이 알아요. 10만이. 그쵸? 그래서 던져놓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진입을 하고 나서 차트만 켜놓고 호가창을 아예 내려버려요. 안 봐. 왜? 호가창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돈이 막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돈이 막 100만원 됐다가 200만원 됐다가 갑자기 50만원 됐다가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막 사람이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잘. 물론 버틴 분도 있어요. 가끔 이제 뭐 수익도 아니다 막 싶어갖고 에라 막 던져놓을란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매매 초보자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뭐 이거 수익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 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냥 던져놓고 안 봐요. 그냥 만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던져놓고 있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매매를 하실 때 과거의 차트는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요거 보세요. 지금 얘는요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왜? 진폭이 얘도 마찬가지 매수였어요. 수렴했잖아요. 12월 27일 차트에요. 지금 수렴하고 위로 빵 터트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지받고 또 올라갔어요. 왜? 추세가 상방이니까. 지금 보면은 이 차트랑 이 차트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진폭이 좀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쵸. 날짜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다름이 아니고 이 파동 터지는 게 빨리 나왔어요. 이게 빨리 나왔을 것 뿐이지 따로 다르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매수였겠다. 가디언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상방 유지하겠다. 터져버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매매 기준만 단순하고 확실하다면 그 방향을 배팅해서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얘는 버텨서 뭐 한 7시간 만에 터졌어.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9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들어왔으면 13시간 버텨서 터졌어. 근데 이날은 오후 1시에 진입을 해서 거의 2시간 만에 터졌거든요. 그냥 언제 터졌느냐가 관건인 거죠. 다만 터지긴 터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물 시장은 이 차트들에서 거의 나옵니다. 이런 차트들.
그래서 차트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캐치해 놓고 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횡보장, 추세, 횡보 몇 시간 정도 하다가 터지더라, 뭐 이런 거.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보면 딱 알아요. 보면. 그 다음이 뭐예요? 시장 추세는 바뀔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장중 시장 추세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매수에서 매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유로 가전 시스템 5분봉 2018년 1월 3일. 자, 며칠 전 차트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제일 왼쪽 거 볼게요. 이때는 매수 추세였어요. 상단선보다 위에 있었죠? 나중에 이제 하단선 깨고 내려갔어요. 하단선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봐요? 매도로 봐요. 그쵸? 매도로 보는데, 자, 매도로 이제 갈 줄 알고 버텼더니 올라갔어요.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세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어. 그럼 이제 올라갈 줄 알고 수렴했겠다 빵 터트린 거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폭락. 결국 폭락이 나왔어요. 얘들은. 그쵸? 시장 추세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서 올라가다가 에이씨 모르겠다만 던져 놀란다고 매수로 바뀌었는데 매수 안 하다가 결국 다시 내려서 아싸 가오리 하면서 이제 나오겠죠. 물론 이게 맞을 때도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한 거예요. 여태 매수를 했어. 가디언 하단선이 깨졌어. 매도로 바뀌었어. 근데 그냥 물렸으니까 아유 기다리면 오겠지라는 생각 기다려. 근데 내려가다 진짜 왔어. 오히려 수익이 약간 난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물리다가 막상 내 본저가 오면은 수익 내고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좀 더 먹어야지 하는 새에 다시 내려간 거예요. 매도로 내려가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이만큼 내려가면 아까 팔걸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 심리.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서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물타기 매수를 들어가. 여기서 하나 사고 여기서 하나 또 사. 근데 올라간 척 하더니 또 더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올라갔지만 본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평단가로 따지면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더 내려갔어. 결국 어떻게? 저 밑에서 로스컷 당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시장의 추세가 바뀔 수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먹을 때는 찔끔찔끔 먹다가 날릴 때 확확 날려버린 거예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 여러분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주간장에 이렇게 아래 위로 막 흔들기 나오죠.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였다가 다시 매도로 바뀌죠. 결국 저녁에는 이렇게 터져요. 흔들기가 낮에 나오면 저녁에는 이렇게 터진 장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가 바뀌었으면 그냥 따라 붙으세요. 괜히 버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선물 거래는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이건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되겠죠? 차트만 보고 이제 매매하는 거겠죠? 이거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건 거 보통 이제 주식 하신 분들이 이제 보는 건데, 기본적 분석이 이제 기업의 뇌재 가치,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문서화된 걸 보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트레이딩 기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술, 즉,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더라. 뉴스 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만 보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지금 차트를, 이 왜 제목을 못 바꿨네요. 선물시장 반복된다인데, 이게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기술적 분석만으로 대응 가능하던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디언 이렇게 상단선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선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가디언 볼 때는 다 필요 없고, 제일 위에 선이랑 제일 밑에 선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때 당시에는 가디언 하단선보다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 보면은 가디언 상단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탔죠? 올라탄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올라탔을 때는 추세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배팅해서 홀딩.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식이 있더라. 수학 공식처럼 매매 공식이 있는 거예요. 매매 공식. 골든서파 항상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매매 기법 같은 거 알려드릴 때. 이때는 이렇게 하셔라. 저 때는 저렇게 하셔라. 매매 방법과 공식을 알려드리는데 이 공식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재매매 기법 기준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만든 매매 기법이 있어. 그러면 그 기법대로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유로라는 걸 빼고요. 뉴스를 안 보더라도 뉴스 안 보고 그냥 이 차트만 보고 대응 가능한 거예요. 자, 이때 매수 대응을 했고, 보통 이제 가장 상하라는 선이 진폭이 이만큼 줄어들었을 때, 뭐 진폭이 한 20팁밖에 안 되더라. 그럴 경우에는 보통 위로 터질 가능성이 높더라 라는 확률적인 통계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즉 기술적인 매매인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대충 여기 가진 상하단선이 중심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를 받더라. 이때 손절은 저 밑에서 10틱 잡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매수해서 올라갈 때 또 파는 거죠. 그쵸? 고점 갱신하고 다시 뭐 이런 자리에서 재매수도 가능할 거고. 이러한 매매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매 공식에는 뭐 본인 스스로 만들면 돼요. 본인 스스로가. 못 만들겠으면 그냥 제가 만들어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물 거래는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것저것 보지 말란 거예요. 굳이 이것저것. 그러니까 꼭 이제 매매 못한 분들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여기저기 카페 다 가입하고 뭐 여기저기 소문이랑 소문 다 듣고 다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뭔지 아세요? 어차피 매수 아니면 매도 버튼 누르는 거예요. 매수인지 매도인지 버튼 누르는 건데 뭘 이것저것 다 보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마지막에 여러분들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소문을 듣든 뭐 2, 3, 4, 3 얘기 다 듣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차트 보고 들어와요. 결국에는. 그럼 결국 이걸 안 봐도 되는 걸 굳이 왜 보고 있냐 이거죠. 이것만 봐도 되는데 차트만. 그쵸? 기술적 분석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자꾸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매매 공식을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이거를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간장 흔들기 발생, 저녁장은 추세장 발생. 자, 이게 뭐냐. 보통 이제 주간장에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드는 장세가 나타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매수였다가 갑자기 내려가니까 매도로 바뀌었다가 또 올라타길래 매수 받다가 또 내려가니까 또 매도로 가버린 건데 결국 저녁장에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 매매 팁.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제 매매하시는 직장인분들이야, 저녁 한 8시에 입장을 한 거예요. 근데 유로가 지금 보니까 낮에 매수였다가 이제 갑자기 매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즉 낮에 흔들었네, 주간장 흔들었네, 무조건 이 종목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왜? 낮에 흔들면은 저녁장에는 이렇게 추세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낮에 흔들기 장세가 나온 거를 파악하고 나서는 야, 이제는 흔들기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들어가서 버티는 전략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이미 추세가 터진 경우도 있어요. 낮에 원웨이 장이 터졌어. 그럼 저녁에 할 거 없어요. 그냥 저녁에 횡보입니다. 저녁에 횡보. 아니면 저녁에 갑자기 꺾여서 내려와. 갑자기 급락. 매수였다 매도로 바뀌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분들이시고 저녁에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이야, 그러면 낮에 흔들기가 나온 종목을 찾아보세요. 낮에 흔들기가 나온 종목을 찾았다가 이런 종목만 캐치해서 딱 대응을 하셔도 괜찮아요.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자, 하나 더. 이거 한번 볼까요? 얘도 보세요. 아까 앞에 보셨던 차트인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매수였다가 결국 매도로 가버렸거든요.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로 꺾였어. 그쵸? 보이시죠? 결국 매도로 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흔들기가 몇 시까지 나온 줄 아세요? 오후 4시까지 나왔어요. 오후 4시.
그쵸? 오후 4시까지 손절 한 3번 나갔겠네. 근데 오후 5시, 6시, 7시 이때 시간대 보면은 진입가를 줍니다. 그쵸? 진입가를 줘요. 그리고 가전 상하단선의 진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진폭이 작죠? 시세가 분출하면은 꼭 이 진폭은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좁아져 있다는 것은 아직 시세가 분출을 안 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매도 쪽으로 들어가서 버티기 전략을 펼쳐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간장에 흔들기가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야간장에는 추세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간장에 매매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주간장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흔들게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수 잡았다가 손절, 매도 잡았다가 손절, 매수 잡았더니 또 손절.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보통 주간장의 흔들기 장세의 특징은 손절이 길진 않아요. 또 다행히. 무슨 말이냐면 이 진폭이 짧아요. 짧아. 지금 보면은 요때 진폭이 10틱 정도 나옵니다. 10틱. 그러니까 손절 나가면 한 15틱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손절 나간 거 여기서 복구할 수도 있어요. 자, 앞에 차트 다시 볼까요? 이때도 보면은 흔들기가 나오는데 이 진폭이 별로 크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진폭이 그러니까 요때 지금 진폭, 요때 이제 흔들기가 나왔었죠. 요 구간 진폭이 20틱 정도 됩니다. 20틱.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한 큐에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간장에서 흔들기 당하신 분들은 저녁장에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절이 20틱 나가고 또 20틱 나가서 40틱 손절 나갔어. 40틱 두 번 손절 나가가지고 그런 분들은 최소 익절값을 3분의 2 이상은 갖고 가야 돼. 내가 손절 나갔던 거 이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30틱에서 50틱 정도 갖고 가야죠. 그럼 100% 다 복구 못하더라도 절반 이상 거의 복구합니다. 이 전략을 잘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간장에 흔들기가 발생되면은 저녁장에 보통 추세장이 발생되더라 라는 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거 사진이라도 좀 찍어두세요. 이거 사진 찍어두세요. 선물시장에서 반복되는 법칙 첫 번째 뭐다? 시장은 항상 반복된다. 과거의 흐름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발생되더라. 두 번째, 장중시장 추세는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선물시장은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차트 안정성이 높더라.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다섯 번째, 주간장의 흔들기가 나오면 저녁장 깔끔하다는 점. 이게 바로 선물시장에서 반복되는 법칙이란 거죠. 자, 지금 이거 이해되셨나요? 선물시장에 반복되는 법칙.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네. 오케이. 많이 차려 계시네요. 네, 지금 일단 예제로 제가 가디언만 갖고 왔어요. 제가 밝힌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선물시장 대응시, 그러니까 선물 매매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도 사진 찍어 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15년, 올해로 이제 15년째 매매를 하는데 15년 동안 이제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이 10가지는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갖고 나온 게 이 10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기다림이겠죠? 기다린다. 뭐 진입가도 기다려, 손절가도 기다려, 청산가도 기다려. 그쵸? 기다리는 거는 뭘 하든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고 싶어. 그럼 아무나 사귈 수 없잖아요. 나한테 맞는 여자친구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쵸? 남자친구 마찬가지. 내한테 맞는 남자친구 만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 괜히 얼토당토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괜히 또 괜히 만났네 뭐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만날 거 제대로 만나자는 거죠. 매매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주든 말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식으로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진입을 어정쩡하게 첫 구병 하나씩 던지고 2개 던지고 3개 던지고 막상 내가 원하는 자리 왔는데 거기까지 벌써 이미 손실이 나 있으니까 못 들어와. 그러다가 본전 오면 파는 거야. 만약에 거기 기다렸으면 오히려 수익 보고 받았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진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진입을 했어. 내 목표가가 여긴데 여기까지 내가 볼 거야.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지. 뭐 한 30틱이야. 30틱 기다려야 되는데 막 3인데이 막 어떻게 되냐고 올라갔다 내가 막 30미가 후달려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빵 터져버린 거야. 들어가자마자 10초 만에 막 30틱 50 팡팡 터져버린 거야. 제일 좋지. 근데 이 시장은요, 아까 보셨잖아요. 9시간 기다려야 돼. 뭐 7시간 기다려야 돼. 2시간만에 터질 수도 있어. 언제 터질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지나보면 알겠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이때 터질구나 이건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입을 하든 손절을 하든 청산하든 간에 일단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유연성이 중요하겠죠. 스위칭. 세 번째 손절 지키는 거겠죠. 네 번째는 이제 원칙이겠다. 매매 원칙 지키는 거. 다섯 번째 이제 리스크 관리인데 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계약서 조절도 잘해야 돼. 투자금 조절도 잘해야 돼. 수익금 인출도 잘해야 돼. 원금 관리 잘해야 돼. 뭐 500만원에서 마이너스 490 됐어. 490만원밖에 안 남았어. 10만원 까였어. 그럼 10만원 또 채워 넣어야죠. 당연히 손실 제한. 내 증거금이 1000만원인데 나는 하루 손실을 200만원만 딱 볼래. 이게 그냥 손절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이거 달성했으면 그냥 다 팔고 오늘 매매 접으세요. 그냥 접고 다음날 다시 시작. 그런 식으로 당연히 손실 제한도 두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기관에서 쓰는 전략입니다. 기관에서. 그리고 단일 호가 대응, 분할 청산, 분산 투자.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자. 아홉 번째, 통계로 통한 확실한 매매 기법. 10번째가 이제 심리 관리, 뭐 심법 관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총이 10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뜯어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설레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제가 아까 이건 말씀드렸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 투자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진입에 대한 타이밍, 손절에 대한 타이밍, 청산에 대한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은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설레요. 설레일지 손에 땀이 날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진입을 했는데 손절값이 15틱이야. 익절값이 30틱이야.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벌써 5틱 손실이야. 손에 땀이 나죠. 이거 손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빵 터질 때도 있어요. 거의 2시간 만에. 그쵸?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손절만 안 나가면 결국 수익 보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진입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진입가 여기야. 여기까지 시장이 내려오고 있다가 코앞에서 쫙 올라갈 때도 있어요. 한 틱 차로. 진짜 재수 없으면 왔는데 내 거 책을 안 먹고 갈 때도 있어. 진짜 재수 없는 날은. 그쵸? 운이 없는 날이죠. 그런 날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정말 잘하자니 필명 안 주면 말고로 바꾸셨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지금 배우자마자 바로 지금 실천에 옮기시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말고 식으로 진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납니다. 그런 분들은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든 내가 먹어야 돼. 그런 분들은 수익이 도망가요. 여러분들 그냥 뭐 연애할 때 보면 나 진짜 저 여자친구 꼭 만나고 싶어. 맨날 쫓아다녀봐요. 얘 어디 가요?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사고 싶어서 집을 요거 사고 싶어갖고 막 그 집주인한테 제발 좀 팔아라고 1억짜리 집을 1억에 제발 좀 팔아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1억 1000에 팔아요. 1억 1000에 살라면 사라. 그럼 1억 1000에 살려고 했더니 1억 2000이 이제 내나. 도망가요 자꾸.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수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유연성이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차트에서 이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봐,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를 봐 라는 기준을 나는 잡아놨어. 나름의 기준이 있어. 근데 이 선을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이제 내려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바보같이 그냥 매수 계속 물렸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이러다가 올라갈 때도 있어. 올라갈 때도 있는데 안 올라가면 이제 그날이 이제 끝장난 거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달 거래일 수가 22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22거래일. 그러면 22거래일 중에서 이분들이 승률은 20승이 나와요. 20승. 근데 20승 2패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봐봐요. 승률로 따지면 90% 승률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20대 2니까. 20대 2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적 수익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한두 번 실수에 이 앞에 벌어둔 거 다 토하고 말짱 도루묵 되니까 한 달 수확한 거 어떻게 돼요? 와, 이거 뭐 돈을 날린 걸 떠나서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와, 내가 뭐 했나. 그쵸? 내가 뭐 했나. 한탄할 때도 있어요. 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연성이 그냥 무작정 막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안 되고 나름의 나만의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유연성이 먹히는 거지. 기준도 애매모호한데 뭐 유연성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확실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절. 자, 손절이 뭐다? 손절은요, 손실이 아니라 더 좋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기회다. opportunity. 자,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아니라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익을 더 크게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손절을 하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손절하게 되면은 첫 번째, 기회를 캐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쵸?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더 큰 손실을 막는다. 아따, 이 마우스 이제 되게 안 돌아가네, 이거. 글자 이상하네요. 더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 손실 볼 거를 10만원만 손실 끊고 나와서 어떻게? 마이너스 100만원 볼 거 마이너스 10만원 끊고 나와서 플러스 50만원을 벌어버린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분들은, 선물시장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극소수라고 하는데 그 극소수인 이유는 단 손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의 대부분 손절을 안 지켜서 망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진짜 한 달 내내 수익인 거야. 한 달 내내 진짜 거짓말 하루도 안 빠져 다 수익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큐에 갔어요. 한 큐에. 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수익을 보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매매인지 기억도 안 난다. 그냥 대충 매매인 것 같아. 일봉 보고 아, 올라갈 것 같아 던져놓고 매수. 근데 웃긴 게 그것도 잘 됐어. 희한하게 매수장을 탄 거지. 근데 마지막에 하루 잘못 걸린 거예요. 매도가 죽어라 나오네. 물타기 죽어라 들어가지. 그럼 다 날렸어 결국에. 내가 벌 때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아요. 사람이 희한하게 내가 잘 될 때는 천재인 줄 알아. 근데 다 날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랄까 허무한 거죠. 허무. 결국 이 천재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자만에 빠졌다 라고 보면 돼요. 아, 자만에 내가 빠졌었구나 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그나마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면 다행이야. 정신 못 차리고 또 이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본인이 천재인 줄 알고 뭐 이것저것 다 배우다가 나중에 또 자만에 빠지고 결국엔 다 날리고 허무하게 빠지는 거죠.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죠. 이 숫자 8처럼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 뭣도 모르고 벌어요. 뭣도 모르고 벌어.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뭣도 모르고 잃어요. 그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잃어. 첫 번째 1번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인데 선물 처음에 시작할 때 운 좋게 버는 분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벌거든요. 무지의 기회죠. 무지의 기회.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근데 무식하게 이제 날리기 시작한 거야. 이제 모르니까 날려. 이제 그 운빨이 끝난 거야. 이제 그쵸? 그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때 잃고 나서 공부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은 다 이래요. 잃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읽고 공부하고 더 읽고 3단계 알면서 읽더라. 이제 이 3단계가 이제 골 때리는데 이 3단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나름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이게 바닥 같죠? 또 더 바닥이 있어. 정신 못 차렸을 때 이제 더 바닥까지 내려간 거 이제. 알면서 읽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즉,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고,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경제에 다다르는 줄 아세요? 그냥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그냥 본전치기. 그때가 이제 진짜 바닥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도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에 아주 땅굴까지 파고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때 정신 차리고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계좌가 플러스로 나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적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쌓여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4단계. 제일 기존이죠, 이게. 알면서 번다. 알면서 버는 게 결국 고수의 경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1단계, 2단계 이거는 거의 한 달, 두 달이면 거의 끝나고 이 3단계는 몇 년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3단계. 이 3단계 줄이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3단계 줄이라고 웃긴 게 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매매할 돈은 있는데 교육받을 돈은 없고 막 이래요. 보통 이제 증권 교육 막 이런 거 있잖아. 돈 내고 좀 유료를 배워야 되는 교육.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돈의 가치도 있겠지만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시간 가치. 저는 솔직히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빨리 그냥 돈을 투자해서 시간 줄이고 빨리 제대로 배워가지고 알면서 버는 단계까지 올라가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 4단계 갑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 가요, 이 4단계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4단계 가서도 가끔 3단계 다시 내려간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끔 하다 실수를 하거든요. 사람이 4단계는 갔다가 갑자기 또 3단계 랩다운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사람인지라 순간 이제 좀 자만에 빠지고 방심한 거죠. 근데 다행히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운 좋은 게 뭐냐면 이 맛을 봤거든요. 4단계의 맛을.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이분들은. 그래서 결국 4단계를 더 점점 자꾸 이제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에 거의 픽스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결국 고수로 되게 돼요. 그래서 4단계 갔다 3단계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4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이제 얼버르님이랑 네, 하이로님 이제 3단계 말씀 주셨는데, 네, 얼버리님이 제가 지금 우리 마스터님이신데, 얼버님도 제가 보니까 4단계를 지금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갔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살짝 3단계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결국 4단계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은 정말 뭐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더 좋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칙을 지키는 거죠. 원칙 지킨다. 자,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투자 기준이 이제 정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준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매매 기준. 무슨 매매 기준이 있어야 이제 원칙을 잡지. 매매 기준이 없는데 원칙 지키면 뭐예요? 없는데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웃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준 만들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이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보시면 되는데 리스크 관리 이꼴 디스크 관리? 이제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요, 아무도 대신 안 해줘요.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거 누가 관리해요? 의사 선생님이 관리해줘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제가 목이랑 허리 디스크 다 있는데, 가면은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살 빼세요. 두 번째, 운동하세요. 세 번째, 스트레칭 좀 하세요. 그래놓고 쪽지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 딱 그림 주면서, 이대로 하세요. 끝이야. 통증 주사 맞을 수 있지. 그때 잠깐. 결론은 뭐다? 내가 내 몸 관리해야 된다. 내가 내 몸 관리해야 돼요, 결국. 리스크 관리, 돈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 내가 내 돈 관리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이거 오늘 주제 정하면서 이거 쓰는데, 나도 참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리스크가 제 돈 관리는 또 잘하는데 몸 관리를 또 못해가지고 요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냥 디스크가 좀 도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는 이제 디스크라 생각하시고 내 계좌는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계약수 조절이 필요하겠죠. 나에게 맞는 계약수가 있어요. 나는 딱 2계약이 적당하다. 내 증거금 기준. 그럼 2계약 갖고 한 달 동안 밀어붙여요 그냥. 괜히 갑자기 2개 하다가 3개 했다 4개 했다 5개 했다 2개 했다 또 줄였다 뭐 늘렸다 하지 말고 픽스해서 가셔야 돼요. 내 자금 기준. 두 번째, 투자금을 조정하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한 300만원 갖고 이제 한 계약을 매매하는데, 아니, 좀 잘 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증거금 1000만원 넣고, 막 5계약 들어가 버린 거, 이제. 이때 희한하게, 엇박자 타가지고, 이때 또 수익이 안 나면 손실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진짜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열에 8명은 진짜 이 맛을 다 봤어. 그래가지고 또 늘리기가 무섭대. 아니 우째 계약수 좀 늘리고 투자금 좀 늘렸더니 잘 된다 싶어서 늘렸더니 한 큐에 또 골러가네. 그날따라 이제 잘못 만나갖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전 되게 많거든요. 저 한 100번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깡통을 한 10몇 번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거 깡통 차고 희한하게 돈이 또 어디서 굴러 들어와갖고 또 하기한데 또 깡통 차고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깡통 차요. 리스크 관리도 못하면. 예. 그래서 일단 투자금 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보일 때는 계약수는 딱 2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투자금 같은 경우도 딱 한 500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로 그냥 한 2-3달 해봐요. 이래가지고 누적 수익이 한 달 누적 수익 꾸준하게 나오고 기준이 확실히 잡혔다. 그리고 나서 계약수를 3개 증거금도 막 800, 900, 1000 뭐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수익금 인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수익 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수익을 좀 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아직 수익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수익 내신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500만원 증거금 넣고, 내가 오늘 한 100만원 벌었어. 그러면 이거를 인출하시고 500만원만 냅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500만원 넣고, 500만원 갖고 또 플러스 50만원 냈어. 그럼 50만원 또 인출해야 돼. 100만원 인출하고 50만원 인출하고 계속 수익금을 인출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금융위기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2008 금융위기 때 풋옵션 매수를 했었는데 200만원치를 샀어요. 이게 거짓말 아니고 일주일만 2억 몇천이 된 거예요. 2억 몇천. 이때 중간에 팔아서 그렇지 많이 들고 있었으면 이거 진짜 한 10억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홀딩만 했으면. 근데 어쨌든 200만원 갖고 2억이 됐는데 이게 일주일 걸렸어. 근데 이때 돈을 진짜 나는 이때 당시에 어떤 후회를 했냐. 와씨 이때 돈 빼갖고 이거 전세 자금이라도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 욕심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억이 되니까 2억 증거금이 돼가지고 2억 갖고 이제 매매한 거 이제. 그래서 목표값이 이제 10억이 된 거 이제 이때 가서는. 근데 어떻게 돼? 2억이 다시 200 돼버린 거 이게. 하루 만에 도루묵이 된 거야. 그니까 결국엔 내가 수익금을 그냥 인출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야 인출했었으면 내가 진짜 그 돈가 빼갖고 진짜네 저 뭐야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진짜 해외여행이라도 진짜 1년 동안 갔다 왔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야 진짜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연타로 또 깨지는데 아무튼 그때 되게 매매 못할 때였거든요. 매매 못할 때인데 지금 벌써 거의 한 10년 됐네. 벌써 10년 됐어요 지금 2008 금융위기가. 지금 2018년도니까 와 10년 됐네 이게. 와 10살 더 먹었구나. 2008 금융위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금을 인출하셔야 돼요. 복리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복리 저쪽 개나 줘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선물시장은 복리 절대 안 돼요. 선물시장에서 복리 매매하다가 다 망해요 결국. 왜냐면 물론 이제 뭐랄까, 내 매매 기법이 진짜 완벽하고 진짜 그냥 신의 경지까지 갔으면은 그냥 복리해도 되겠지. 근데 그 정도 가더라도 사람은 뭘 한 줄 아세요? 사람은요, 실수를 해요. 실수 한 방이 이 앞에 수익 다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금을 꼭 인출하셔야 돼요. 저희 방에 그 VIP님들 보니까 한 1000만 갖고 이제 매매하시다가 1000만이 이제 2000만이 돼버린 거 이제. 2000만 갖고 5000만 만든 거 이분이 한 달 만에. 그럼 1000만 갖고 한 달 만에 결국 어떻게? 5000만 됐잖아요.
와, 이분 완전 막 전화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배워서 서버님 제대로 배우고, 와, 이 시스템들이 했는데 진짜 수익 나서 계약수 늘려서 5천만 원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달 목표 1억이래, 이제. 5천만 원 갖고. 그래, 제발 돈 빼시라고. 그러다 골로 간다고. 그래, 이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천만 원 갖고 했다가, 그냥 0 됐어, 0. 0 되고 증거금 더 넣어갖고 1천만 원 넣고 했는데 2천만 원 또 날렸어. 왜 날렸냐? 이분이 자만심에 빠진 거야, 이분이. 나중에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기법대로 안 한 거야,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이 돼버렸어. 골든 서버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내가 신이다. 이 시장은 내가 움직이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매수였다가 추세가 꺾인 거예요, 이제. 추세가 꺾여서 이제 나는 이제, 아이고, 이제 매도를 바뀌었네, 이러고 있는데, 매수 잡아놓은 거야, 계속. 결국 증거는 많다, 이거죠, 이제. 물타기 하는데, 그날, 희한하게 그날 딱 원의 매도장이 나왔네? 안녕. 끝. 결국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서, 결국 복구를 했어요. 원금 복구했어요, 결국 원금 복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갖고 5천만 원 되잖아요? 그랬다가 그 5천만 원 날리면은 결국 본인 돈 1,000만 원 날린 건데 심리적으로 5천만 원 이상 날린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엄청나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끔 이제 그렇게 멘붕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쉬어야 돼요. 그냥 쉬면 돼요. 한 일주일 쉬면은 정신 차려요. 이분들도 희한하게 또 정신 차리대요. 또 제가 이렇게 예전에 깡통 하도 많이 찰 때 그냥 돈이 없어갖고 결국 쉴 수밖에 없었는데 쉬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 돌아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돼요. 깨닫고 인정하고 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하면 수익도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한 며칠 내내 깨지고 누적 손실이 너무 이어지더라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감당이 안 되면 어차피 이래저래 뭐 망한 거 그냥 쉬세요 그냥. 그게 최고예요. 그만 오히려 이겨요. 그런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씨야. 누구 맘대로 해라. 다 던져놓고 그냥 계좌에서 돈 다 빼고 그 돈 갖고 그냥 어디 뭐 영화라도 보다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그냥. 어차피 잃을 돈. 맞잖아요. 매매 기법도 없는데 어차피 잃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배우면. 그 돈은 진짜 뭐 잠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번 것도 아니야 결국. 더 크게 잃기 위한 속임수인 거죠. 잠깐 번 거는 눈속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된 분들 일단 쉬시고요. 쉬시고 그래 좀 쉬다가 놀다 오세요. 놀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 그런 얘기 있죠. 천재는 자면서 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 천재가 아니라서 저는 이런 경험 잘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꾸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걸 했는데 대박이 나더라 이런 게 있는데 매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잘 안 되면 한 며칠 그냥 애랑 볼 때 자고 쉬고 어디 놀러 갔다 이러면 본인이 계속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패닉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쉬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당일 최대 손실 제한. 이게 뭐냐? 손실 제한.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기관에서 쓰는 전략이에요. 기관에, 이제, 트레이더들 있죠. 트레이더들. 데이 트레이딩 하잖아요. 기관 애들 보면. 걔들은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손실을 1억으로 잡아내요. 어떤 분들은 5천만원 잡아내요. 이런 식으로 잡아놔요. 그럼 A라는 사람은 하루 손실 1억이야. B라는 사람은 하루 손실 5천이야. 자동으로 로스컷 나가요, 애들은. 자동으로 컷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날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날 매매 끝이에요, 이분은. 다음날 와서 다시 매매해야 돼. 기관에서는 강제 종료를 시켜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돼요. 딱 손실 제한을 둬버려요. 수익은 제한 없어. 계속해도 돼, 그냥. 근데 손실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옆에서 손실 제한을 안 걸어준다는 거죠. 내 증거금 1,000만원 넣어놓고 오늘 내 손실 제한은 100만원 잡아놔야겠다. 100만원 손실 나면 오늘 접어야겠다. 이렇게 말은 던져놓고 막상 100만원 손실 나잖아요? 그럼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손절가 뒤로 빼. 뒤로 자꾸 빼 그냥. 120만원 130만원 손실 나. 그럼 뒤로 계속 MIT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뒤로. 그러다 취소해버려 그냥 손절을. 그러다 보면 에이씨 모르겠다 막 던져놓고 잘한다 막 이러다가 마이너스 1,000만 나버린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이 제어를 좀 하셔야 돼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손실 제한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증거금이 500만원만 딱 넣어놓고 오늘 나 이거 이름을 안 해 라는 정도의 증거금만 넣고 매매하셔도 돼요. 차라리 이런 분들 있어요. 저희 방에 어떤 분들은 하도 이제 본인이 그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증거금 300만원만 넣고 매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300만원 넣고 한 3개씩 매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벌면 뭐 100만 200만원 벌고 난리 봐야 이거란 거죠. 더 이상 돈을 안 넣어. 근데 이제 좀 초보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300만원 넣고 매매하다가 마이너스 한 280만원 돼서 이제 로스컷 나가기 직전이야. 이때 어떻게 한다? 돈을 또 넣는다. 100만원 돈을 또 넣어요. 예, 돈 투입해. 그래서 마이너스 280 된 게 380 돼, 이제. 그럼 어떻게 또 100만원 넣는다. 계속 돈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80 손실 날게 어떻게? 마이너스 1000만원. 넘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1000만, 2000만 넘어간 거예요. 어차피 이분은 페이스가 말렸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막 손을 막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마우스 그냥 막 손장에 마우스 뜯어가야지. 클릭을 못하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얼마나 저도 예전에 이 전략을 많이 취했었는데 초보 시절에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저거 뭐야 그 공인인증서를 없앴어. 그냥 제 컴퓨터에서 없앴어. 그 돈을요 하려면 그냥 저기 어디야 은행 가서 현금으로 입금하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차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새 다 인터넷 뱅킹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인터넷 뱅킹 있었는데 10년 전에도 하도 이제 저는 그 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하도 많이 날렸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그 뭐랄까 손실 제한을 강제로적으로라도 두려고 공인인증서까지 없애버렸어요. 제 컴퓨터에서. 그냥 은행 계좌에 돈을 그냥 ATM기 가서 돈 넣고 오고 그 넣으러 왜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넣으러 가는 동안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 시간이 있거든요. 걸어가는 시간 한 뭐 왔다 가는 데만 한 2-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 돈 딱 그냥 가서 돈 넣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예, 그쵸. 직선이 그쵸. 수익금 인출 안 하고 계약서 올렸다가 손실. 예,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그냥 뭐랄까 이런 경험이 없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 경험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15년 동안 매매했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쵸. 얼마나 또 수익도 많이 내봤겠고 얼마나 실패도 많이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 경지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해답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일 호가 배팅 분할 청산입니다. 무슨 말이다? 한 호가에서 10개 들어가요. 나눠서 10개 들어가지 말고 한 호가에 10개 들어가면은 1차 청산 8개, 2차 청산 1개, 3차 청산 1개 이렇게 나눠서 팔아야 돼. 왜?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반대가 뭐다? 분할 진입 물타기 한방에 청산. 이거 반대가 이거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분할 진입 물타기가 뭐예요? 나눠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나눠서. 돈은 많아. 근데 한방에 청산이 뭐다? 이제 그 단가를 낮췄더니 본전 왔을 때 한 방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쵸? 또는 어떻게? 한 방에 로스컷 당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본전에 파느냐, 로스컷 당하느냐. 물타기 매매는 왜 안 좋아하세요? 심리적으로? 물타기 매매 하신 분들 특징, 뭐다? 기준이 없다. 두 번째, 애매모호하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여기 다 들어간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골로 가요, 골로. 이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동안 실패한 거 반대하면 오히려 수익이 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저는 이걸 진짜 좀 강조하는데 그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사실 따져보면은 분산 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분산 투자가 뭐예요?
오일, 골드, 유로, 엔화, 파운드, 뭐 호주 달러, 뭐 다우, 나스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 여기 종목에 다 나눠서 투자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요. 저 같은 경우에 뭐 가디언 시스템에 밝힌 시스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랑 그 기준대로 딱 배팅 하잖아요. 그러면 오일 손절 나갔어, 골드 먹었어, 유로 먹었어, 엔화 손절 나갔어, 파운드 먹었어, 뭐 다우 먹었어, 나스닥 먹었어, 그 다음에 항생 손절 나갔어.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플러스 나와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나온 날도 있어요. 마이너스 나온 날도.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정도 마이너스는 손절을 시킨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크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누적 수익. 누적 수익이 중요한 거지 승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승률이 10%라도 결국 누적 수익 나오면은 이긴 놈이에요. 얘가 이긴 놈이에요. 자, 봐봐요. 내가 컨트롤 하는데 잼만 하고 있어, 나는. 근데 이 새끼 반대편에 있는 놈은 나를 10대나 때렸어. 근데 내가 한 방 탁 때렸는데 얘가 쓰러진 거야. KO 됐어. 나는 한 번 때렸고 얘는 10번 때렸어. 그쵸? 때린 숫자로 따졌을 땐 얘가 더 많은데 나는 한 방 제대로 때린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이긴 거지. 결국 이기면 된 거잖아요. 그쵸? 남들이 욕을 하든가 지랄 발광 다 털든가 간에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누적 수익인데 단일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일밖에 난 몰라요. 오일밖에 모르면 오일만 하면 되죠. 그러면 물론 좋아요. 좋긴 한데 좀 더 안정성 있게 매매한 것은 분산 투자가 좋아요. 분산 투자가. 저는 보통 한 4종목 정도 들어가요. 4종목. 보통 4종목. 오일, 골드, 유로, 엔화. 좀 더 많이 들어가면 5종목. 근데 이게 다 동시에 체결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동시에 다 체결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체결된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막상. 그리고 실제 보통 그 체결되는 그 횟수는, 그 종목은요, 2-3개밖에 안 돼요, 막상 하다 보면은. 왜 나머지 종목은 자리가 안 올 때도 많거든요? 실제적으로는 2-3개밖에 종목이 못 들어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물론 하다 보면 놓친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얘들 집중한다고 얘 놓칠 때도 있어요. 주문을 안 걸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쵸. 5종목 재면 체결, 정신이 없긴 한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일, 골드, 유로, 엔화, 주문창을 하나하나 다 켜놓고 있어요. 주문창을. 주문창 한 개만 켜놓는 게 아니고, 주문창을 종목마다 다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 내려받게 해놔요. 내려받게. 밑에 내려놔요.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어요. 차트만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차트 보니까 오일이 체결된 거야. 그럼 오일만 딱 켜서, 오일, 이제 청산가, 손절가 딱딱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놔. 근데 차트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골드가 이제 자리에 왔어. 그럼 골드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거죠. 주문창을 켜놓고 있으면 정신이 없고요. 주문창 내려놓고 있으면 괜찮아요. 차트만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차트만. 근데 호가창을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이 내 매매 기법에서 잘 맞을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른다. 오늘 오일이 좋을지 골드가 좋을지 유로가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지. 그쵸?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신의 경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오일이 좋아, 오일만 하면 돼 라는 생각 오일 했는데 맞았어. 그럼 맨날 맞으면 다행이지. 맨날 어떻게 맞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분산 투자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나는 분산 투자한다. 네 종목이 딱 적당히 오일, 골드, 유로, 엔화만 하셔도 돼요. 오일, 골드, 유로, 엔화. 마스터방은 제가 그 4종목만 딱 올려드리거든요. 오일, 골드, 유로, 엔화. 메인 종목만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항생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뭐 5종목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계약수를 근데 많이 못 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 난 2계약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4종목 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좋은 종목들이 나와. 어떤 종목? 자, 오일, 골드, 유로, 엔화 차트를 켜놨는데 이 중에서 수렴된 애들 있어요. 수렴된 애들. 이제 막 근접한 애들. 그 종목 애들만 한 개씩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 번에 이 4가지 종목이 다 수렴하기는 힘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딱 지금 타이밍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골라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계약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계약은 솔직히 이 4개 중에 제일 좋은 종목도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 제일 좋은 종목 골라야 돼요.
근데 제일 핵심은 뭐다? 손절을 지켜라. 왜냐면 제가 분산투자라고 말은 했지만 단일 종목 해도 상관없어요. 몰빵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손절만 지키세요. 손절만.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손절만 잘 지키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개수를 선택하세요. 난 2개가 그래 적당한 것 같아.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종목 2개만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익절 무조건 걸어야죠. 저는요, 진입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58, 5일 매수를 해요. 매수. 진입하자마자 자동 손절 익절 있죠. HTS 보면 다 있거든요. 자동 익절을 체크해서 플러스 20틱.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손절 체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5틱 잡아놔요. 그리고 냅둬요. 안 봐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정가 매수 진입, 그러니까 진입가는 걸어놓는데 청산가나 손절값을 안 걸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입과 손절과 청산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문 거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쵸, 하이런이.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쵸. 맞아요. 어떤 놈이 효자일지는 장 끝날 때 알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다 좋을 때가 있어요. 그날 다 좋을 때. 그날 진짜 뭐 많이 버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가 주문하고요. 그리고 지정가 주문 걸자마자 자동 손절, 자동 익절 다 걸어놔요. 그리고 내려받게놔요. 안 봐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자리 다 지켜요, 그거. 화장실 갔을 때 청산 나갈 수도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 손절 나갔어요. 손절 나가고 내가 자리비한테 손절이 나간 거야. 그러면 스위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 놓쳐서.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통계를 통한 확실한 매매 기법이 나와야 돼요. 통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통계. 본인 매매 기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통계를 내보세요. 본인 기법에 대한 통계를 내다 보면 결국 달라져요. 서퍼님 저 확신이 없어요. 매매 기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통계 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지. 통계 내본 분도 있어요. 한 달, 2달치. 그건 그 의미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 기법은 있단 말이에요. 매매 기법은 있는데 희한하게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리딩들로 다닌대요. 요방 조방. 그러다가 자기 기법이랑 맞는 방이 그 방 잘하는 방이래. 골 때려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뭐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법 관리는 자신감과 확신 이건데 신법 관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자신감과 확신 쌓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확신과 자신감은요, 통계, 연습, 훈련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신법 강화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전 이거밖에 얘기 못 드려요. 연습과 훈련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그래야지 자신감이 쌓이지. 검증해봐요. 모의 투자를 한번 해봐요, 실전 말고. 아니면 눈으로 매매해봐. 아니면 노트에 써요, 그냥. 이때 매수, 이때 매도 뭐 이렇게. 한 일주일 해봐요. 그러면 통계가 나와요. 예를 들어 누적 수익이 진짜 제대로 나온 거야. 막 와,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가서 실전 매매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제 교육을 마칠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선물 시장 대응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첫 번째가 기다리입니다. 진입가, 손절가, 청산가에 대한 타이밍 기다려라. 두 번째, 유연성. 매수 추세였다가 매도로 바뀌면은 매도 쪽 바로 전환해라. 세 번째, 손절. 손절은 새로운 타이밍의 기회다.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손절을 지키자. 네 번째, 원칙을 지키자. 다섯 번째, 리스크 관리인데 이제 계약수 조절이라든지 투자금 조절, 수익금 인출, 원금 관리 또는 이제 당일 손실 제한 같은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단일 호가 대응을 하셔라. 분할 진입 물타기가 아니고 단일 호가 대응. 분할 청산 나눠서 파시라는 거죠.
분산 투자하셔라. 한 종목 몰빵보다는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너무 여러 종목 말고요. 그 9번째. 통계를 통한 확실한 매매 기법. 통계를 내야지만 확신을 쌓을 수가 있다. 10번째는 신법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와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시장 대응 시 꼭 지켜야 할 사항과,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거, 이제 선물시장에서 반복되는 법칙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되셨나요? 아유, 뽕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쵸. 실전 매매 용어로만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해 다 되셨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이해하셨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이해 좀 많이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이해하셔서 다행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신 말씀 주세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기초 교육 강의 1강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뭐 매매 기법 알려준 거 좋죠. 근데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기술적 매매 관련해서 제가 좀 준비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은, 당연히 저는, 익절을 MIT로요? 아니요, MIT보다는 자동 익절 걸어놔요. 자동 익절. 자동 익절을 보통 걸어놓습니다. MIT 걸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네. 아니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익절 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30틱을 잡아놔요. 익절 값을. 자동 익절 체크하는 란이 있잖아요. 익절 값을 30틱 체크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10개를 들어갔어요. 10개 들어가서 익절 값 30틱 체크해 놓으면 이 10개가 30틱에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 전에 미리 한 15틱, 20틱에서 좀 팔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지정가 주문으로 던져놔요. 뭐 예를 들어서 지정가 5계약, 뭐 15틱 위치에. 또 나머지 5계약은, 나머지 3계약은 20틱 위치에 딱딱 걸어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때 팔리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기다리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잘 기다리는 방법은 안 봐야 돼요. 솔직히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호가창을 안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약주 드시고 매매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은 매수 눌려야 될 거 매도 눌렸다가 이거 골로갈 때 있어야 매수 눌려야 되는데 매도 눌리고, 근데 희한하게 그것도 운 좋게 먹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운 좋게 또 먹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이제 맨정신에 이제 한 게 제일 좋죠, 사실. 그죠?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하죠. 근데 호가창 보기보다는 차트를 보세요. 차트 보고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차트 보는 게 낫고, 어차피 이건 시장이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자리 비우더라도 시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은 어차피 못 먹거든요. 그냥 던져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입가도 마찬가지. 진입가도 그냥 던져놓고 안 봐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은 자꾸 들어가고 싶거든요, 시장가로. 그쵸. 그냥 저기 컴퓨터 소리 켜놓고 띠렁띠렁 뭐 체결되었습니다 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만 켜놓고 그냥 책 보고 계세요. 책 보든지 뭐 저기 뭐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가셔서 저거 뭐 차트 보고 계시든지, 그게 나아요. 차라리 거실에서 차트 보고 계시든지. 저는 거실에다가 TV 모니터 큰 거 하나 해가지고 TV 옆에다가 차트 놔뒀거든요. TV 보면서 차트 보고 있어요. 주문 다 걸어놓고 안 보려고. 호가창 보면 막 팔고 싶거든. 결론은 무조건 자리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입이든 손절이든 청산이든.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죠. 다울림.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저기 멀리 어디 시장 보러 가시면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대응은 또 해야 되니까. 그쵸. 노는 게 오히려 버는 걸 수도 있어요. 노는 게. 선물은요, 너무 나사를 꽉 조아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나사 한 개 풀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수익 나요.
나사 2개 풀면 조금 이제 좀 불안하고, 나사 1개 정도만 풀고 매매하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오늘 뭐 손실 보든가 말든가 던져 놀라.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 나요. 근데, 오늘 나 절대 손실 보면 안 돼. 오늘 무조건 벌어야 돼. 이런 분들은 수익이 도망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온다고. 나한테 맞는 인연은 기다리면 옵니다. 근데 죽어라 그놈 쫓아가봐야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꾸 도망가는데 어떡해. 기다리세요, 뭐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슬 매매에 조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